네, 7월, 8월 베트남에서 집을 구하는 피크 시즌인데요. 베트남에서 집 구하실 때 이것만 알면 사기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8월이 국제학교 입학 시기도 하고 많은 주재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시기가 이 7, 8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임대 집을 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 저희 회사도 요즘 엄청나게 바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대를 알아보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 그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 호치민 아파트 임대 제대로 알기 편으로 제가 호치민 아파트를 구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분 먼저 1차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구하셔서 실제 계약을 하시기까지,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주의하실 점들을 제가 하나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집들을 뷰잉을 하셨다면 이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마음에 드는 집이더라도 실제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봤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동층 방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이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가장 선호하는 이제 층 방향이 북동향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가 들어오면서도 통풍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북동향을 가장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집이 과연 어느 쪽 방향인지를 조금 이제 따져 보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어컨 상태입니다. 워낙 이제 베트남 역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에어컨 고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하셔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AS가 이제 에어컨과 관련된 AS거든요. 뷰잉을 하실 때에도 에어컨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시원한지, 혹시 소리는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입주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수 체크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을 틀어보시고 배수, 제대로 물이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입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사실은 이거는 조금 큰 공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방 싱크대나 이런 쪽으로 좀 충분히 보셔서 혹시 아래쪽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돼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한번 이렇게 집을 쭉 걸어보시면 베트남의 집들은 아무래도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타일로 바닥이 거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일을 한번 이렇게 꼼꼼히 밟아보시고 혹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밟았을 때 쩌벅쩌벅하는 느낌이 난다면 이제 타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일 공사도 역시 큰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집을 계약을 해야겠죠. 자, 임대 계약을 할 때의 절차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집이 이제 발견이 되고 내용을 다 확인해 보셨을 때에는 임대인과 이제 구체적인 부분 합의를 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좀 내고를 한다거나 임대료에 어떤 부분을 포함을 시킨다거나 또는 관리비는 얼마인지, 실제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지, 날짜, 입주 날짜 이런 것들이 조율이 충분히 되셨다면 이제 이 집으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실 때 이제 통상적으로 한 달치의 월세를 저희가 가계약금으로 미리 집주인께 지불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두 달치가 그 집 보증금,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한 달이나 두 달치의 월세를 선납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보증금의 개념에 한 달치를 먼저 주인에게 주고 보증금이나 또는 가계약금의 개념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 가계약서라고 해서요, 디파짓 컨트랙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았고 이 집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넣기로 합니다. 계약금은 이제 한 달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집주인하고 협의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약서도 제가 그 본계약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본계약서에서 이제 중요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항목들은 물론 집주인들의 정보나 집에 대한 정보들, 계약의 조건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뭐 베트남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계약을 명확하게 이행을 한다면 보증금을 특별히 돌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은 이제 풀옵션의 집인 경우에는 그 디파짓 2달치의 이제 보증금은 그 가구에 대한 보존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손상 또는 가구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 임대를 했던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쓰는 거고요.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베트남에서는 임대 계약을 쓸 때 보통은 이제 베트남 임대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어, 그다음에 외국인과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이렇게 두 개의 언어를 같이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 버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쪽에 요청을 하셔서 한국어 버전을 전달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영어와 베트남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영어 베트남어 계약서도 작성을 하셔야 해요. 통상적으로 베트남에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1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2년이나 3년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임대 조건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또는 단기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1년 계약이 기본 계약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내가 이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이 계약서 상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상황이겠죠. 주재원으로 내가 발령이 되어서 왔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 이주 발령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을 특별 요청을 해서 집주인 협의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임대계약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승계라고 합니다. 보통은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대신 넣어주고 나는 그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항목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별 항목들을 추가를 하면 그거는 이제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유리하시겠죠. 계약서상에 통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 지급 날짜로부터 5일이나 7일 임대료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일부 조정 기간을 거쳐서 약 한 14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안에까지 임대료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재날짜 확인해서 납부하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임대계약서를 쓸 때 과연 내가 임대인과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실 베트남에서 임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양자대면으로 계약서 사인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임대인들이 워낙 집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많고 바쁜 분들도 많고 또는 해외에 계시거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대인의 사인이 맞는지,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임대인의 정보도 정확한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임대계약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나면 이제 입주를 하셔야겠죠. 계약 기간, 명시된 계약 기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를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집을 양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희가 이렇게 퍼니처 리스트라는 가구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가구 리스트에 보면 집에 포함된 모든 세부 항목들이 나와져 있어요. 심지어 리모컨이라든지 카드키를 몇 개 받았는지부터 자세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임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임대계약서 상에 또 이 마지막 핸드오버 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덱스 체크입니다. 즉 기존의 공과금, 내가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 또는 이제 집주인이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공과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을만한 부동산에선 다 처리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상담을 하면서 베트남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의 꿀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사기당하지 않고 임대계약 제대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